번째 이슈입니다. 두 번째 이슈가 오늘 메인 이슈인데요. 김건희의 입시계. 여기서 개는 계책, 계략 그런 겁니다. 입시 계략. 오늘 이것 때문에 뭐 난리더라고요. 이게 오늘 기사가 제일 많이 났어. 사실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김건희가 뭐 대단한 인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김건희 얘기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짜증이 나는데, 근데 이게 또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어저께 그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누가 나왔냐면 이 김규환 씨가 CBS 논설 실장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저께가 CBS 한판 승부 마지막 방송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은퇴하나 봐요. 은퇴하기 때문에 CBS 구성원으로서 박재홍의 한판 승부 나오는 건 어차피 마지막 나온 거야. 근데 마지막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본인이 이 좀 단독 보도들을 어저께 많이 했어요. 근데 어저께 되게 중요한 얘기를 뭘 했냐면 김건희와 한동훈이 주고받은 아니죠. 김건희가 한동훈에게 줬다고 하는 이 텔레그램 문자를 이 김규환 씨가 공개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그쵸? CBS 논설위원이 왜냐면은 이 텔레그램은요 무슨 단톡방이 아니잖아요. 텔레그램 더군다나 김건희하고 한동훈 둘이 주고받은 거거든요. 한동훈이 공개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내용이 한동훈한테 불리한 내용이야. 그럼 김건희가 공개한 내용인데 김건희가 공개한 내용을 이 김규환이 받아가지고 어제 방송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실제로 어저께 제가 이 방송 다 봤거든요. 김규환은 철저하게 김건희 입장에서만 방송을 했어요. 김건희 입장에서만. 한동훈이 굉장히 싸가지가 없는 새끼다. 거의 그런 분위기로 몰아갔죠.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김규환이 그 입수를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을.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김건희가 한동훈한테 텔레그램으로 그때 한참 이게 금년 1월 달이니까 금년 1월 19일 날 카톡 내용이거든요. 그때가 총선 앞두고 김건희가 그 디올백 사건 막 커지면서 뭐 사과해야 된다 막 이런 분위기 안 좋을 때야. 그래서 김건희가 한동훈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냈다는 거죠. 내가 사과하고 싶은데 사과해도 되겠냐 뭐 그런 식으로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길어가지고 김규환 씨가 좀 편집을 했대. 나름대로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내용이 길어가지고 본인이 좀 편집을 했다. 그러면서 이걸 소개하는 거야.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한동훈 위원장님, 최근 저의 문제로 무리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합니다. 몇 번이나 국민들께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 사과를 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 망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사과를 하라면 하고 더한 것도 요청하시면 따르겠습니다. 한 위원장님 뜻대로 따르겠으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이씨, 김건희가 한동훈한테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을 보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만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입니까? 이것만 딱 보면은 김건희가 굉장히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가지고 한동훈 위원장한테 나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사과하겠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박. 진짜 이렇게 했을까? 나는 김규환 씨가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차라리 전문을 그냥 공개하려면은 제대로 공개해야 돼. 왜냐면 진짜로 김건희가 이렇게 한동훈에 대해서 이렇게 막 높여가지고 자기를 낮추면서 이렇게 말했을까? 믿어지지가 않는데 뭐 김규환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한동훈이 이걸 읽었대요. 읽으면 여기 뭐 숫자가 없어지니까. 근데 읽고 나서 답장을
안 했다는 거죠. 읽고 씹었다. 익씹. 그리고 이 김규환 말 따르면 쌩 깠다. 본인이 한 말이에요. 저렴한 욕으로 쌩 깠다는 거죠. 그래서 김건희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모욕을 느꼈대요. 모욕을. 김건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중하고 또 굴욕적으로 저 자세로 정중하게 문자를 보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걸 읽고 답변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김규환 말에 따르면 이 진행자가 물어봐. 근데 그 내용은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거 갖고 분명히 말을 안 하더라고. 그럼 사람 말, 이 내용은 이미 대통령실에서는 다 알고 있던 거라고. 야, 대통령실이 다 알고 있더라도 그 캡처 내용을 갖고 있을 수는 없지. 내용 아는 거하고 캡처 내용을 직접 본인이 갖고 있는 건 다른 거거든요. 나는 이 캡처 내용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되게 궁금해요, 진짜. 김건희가 준 건지, 김건희가 누굴 통해 준 건지. 중요한 건 김건희가 준 거죠. 근데 직접 준 거냐, 아니면 통해서 준 거냐, 그 차이가 있는 거지. 중요한 건 김건희가 공개했기 때문에 있는 거죠. 영부인 영부인 텔레그램을 누가 감히 캡처할 수 있습니까? 한동훈이 공개하지 않은 이상. 영부인이 직접 캡처한 자료를 누군가한테 준 게 분명한 거거든요. 왜 준 겁니까? 세상에 알리라고 준 거죠. 근데 알릴 때 어떻게 알리는 겁니까? 나는 이렇게 겸손하고 당시 선거 때 나 때문에 문제가 될까봐 이 문제를 풀려고 내가 사과하려고 했고 내가 넙죽 엎드렸는데 한동훈이가 무시했다. 그거 프레임 만드는 거거든요. 지난 총선 관련해가지고 총선 패배의 원인이 뭡니까?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왜 김건희 사과 안 하냐, 저 건방지다, 저것들 왜 뻔뻔하냐 막 그랬었는데 오늘 내용만 보면은 김건희는 사과하려고 했다는 거죠. 아닙니까? 근데 한동훈이 사과를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한동훈 너 때문에 선거 진 거야. 지금 그런 프레임 만들려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김건희가 이렇게 문자 보내는 걸 몰랐다는 거죠. 나중에 알고 한동훈 이 새끼가 우리 건희의 텔레그램을 무시했어? 해가지고 막 경로했다는 거예요. 경로. 근데 이 자리에 김규현만 있던 게 아니고 박성태 씨도 있었거든요. 이 박성태 씨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도 그런 얘기 들은 적은 있는데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한동훈이 김건희의 이런 문자를 씹었다는 얘기는 들었다. 그런데 문자가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었고 심지어 전화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종합해 보면은 김건희가 한동훈한테 전화도 하고 문자도 여러 번 보냈는데 이걸 가지고 한동훈이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윤석열이 열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김규환 씨 얘기만 들으면은 김규환 씨가 어저께 나와서 한 얘기만 들어보면은 한동훈이 정말 싸가지가 없구나. 이거 알고 보니까 김건희가 되게 노력을 많이 했구나. 본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하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한동훈이가 그거를 제대로 부각을 못 시켰구나. 오히려 선거에 한동훈 판단 때문에 선거가 졌구나. 그런 느낌이 들게 김규환이가 계속 몰아가. 심지어 어저께 어떤 얘기도 하냐? 이런 얘기도 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소통하는 방식에 문제가 많다, 사실. 예전에 인요한 위원장 있죠. 인요한 위원장과 통화를 하는데 인요한한테 전화 걸어갖고 했대요. 내가 바쁘니까 30초 안에 답해라. 비례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 했다는 거예요. 인요한 지금 비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동훈이 전화해서 물어봤대요. 인요 위원장 비례 할 건지 안 할 건지 내가 바쁘니까 30초 안에 대답하라. 그리고 정진석이가 4월 23일 날 비서실장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비서실장 취임했기 때문에 당대표한테 한번 이제 연락하려고 문자를 보냈다는 거야. 전화도 하고. 근데 그때도 한동훈이 아예 문자도 무시하고 전화번호 찍혔으면 전화해야 될 거 아니야. 전화도 안 했다는 거지. 근데 이런 얘기를 김규환 씨가 다 공개를 하는데 이 공개 왜 하는 겁니까? 한동훈은 원래부터 싸가지가 없는 놈이다. 그 얘기하려고 공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김규환이 어떤 얘기를 하냐? 나는 이 어제 방송을 보면서 야 정말 노골적이다. 정말 노골적이고 이 김규환이라는 CBS 논설실장이 대해서 저 새끼가 제가 한동훈 싫어하지만 기자가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완전히 그냥 대통령실 입장에서 한동훈 나쁜 새끼고 윤석열과 김건희는 정말로 할 만큼 했다. 뭐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또 하냐? 윤석열과 김건희가 한동훈을 굉장히 특별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석열은 원래 욕을 많이 한대요. 육두문자를. 그래가지고 후배 검사들 부를 때도 야 이 새끼야 저 새끼야 XS야 부른다는 거야. 그런데 대통령이 후배 검사를 부를 때 한동훈을 부를 때는 완전히 아니라는 거지. 다른 사람 부를 때는 야 이 XX 저 XX 부르는데 한동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욕한 적이 없다는 거야. 한 번도. 또 우리 동훈이 그리고 또 김건희 같은 경우 김건희도 외국에 순방을 나가면은 올 때 넥타이를 꼭 두 개 사는데 두 개를 사와갖고 하나는 윤석열 하나는 한동훈에게 넥타이를 줄 정도로 한동훈과 윤석열은 아니 윤석열과 김건희는 한동훈을 정말 끔찍히 여겼는데 한동훈 이 새끼는 비대위원장 되더니 이렇게 싸가지 없이 행동을 보였다라는 분위기로 어제 방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김웅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냐면 만약에 이 얘가 진짜라면 한동훈은 이거는 진짜 해당행위다. 해당행위. 당시 선거가 얼마나 급박했고 얼마나 진짜 수도권 같은 경우는 간절했는데 김건희 사과가 되게 중요했는데 김건희 사과를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못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김웅이 막 분노하더라고. 그러면 과연 이 얘기가 맞을까? 어제 방송만 보면은 이건 누가 봐도 한동훈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쁜 새끼야.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한동훈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 보수권에서는요. 전당대회 앞두고 한동훈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는 분위기가 있나 봐요. 지금 보수에서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한동훈 같은 새끼를 편들 마음은 없지요. 편들어서 뭐 하겠어. 근데 이거 보면서 난 너무 노골적인 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아니 그 당시가 어떤 일이냐면요. 김건희가 한동훈한테 텔레그램 보낸 게 1월 19일이에요. 1월 19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1월 8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금까지 계속 김건희는 금기였어. 김건희 디올백 사건 나오고 막 문제가 나는데 어떤 누구도 김건희 비판 안 하는데 그때 김경률이 처음으로 비대위원 자격이 있는데 비대위원으로서 처음으로 김건희 리스크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 3선, 4선 의원들도 알고 있고 대통령실도 또 전직 장관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누구도 김건희 리스크를 말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갑자기 김건희를 딱 이름을 꺼내. 김경률이. 이게 1월 8일이었어. 1월 8일. 그러다가 1월 17일 JTBC 장르만 여기도 나가죠. 여기서 김경률이 뭐합니까? 김경률이 갑자기 김건희 얘기를 하다가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를 해요.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냐. 이거 마리 앙뚜아네트의 사치, 난잡한 사생활 연관이 있다고 하면서 이건 누가 봐도 김건희를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교한 거 아닙니까? 사치스럽고 난잡하다고. 이게 17일이야 17일. 그리고 나서 19일 날 김건희가 이렇게 카톡이 온 거예요. 송구스럽다. 내가 사과하고 싶다. 의원장님 뜻대로 따르겠으니까 검토해달라. 막 이러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아니 사과하려면 사과하면 돼요. 사과를 왜 허락받고 해? 한동훈이 뭐라고? 아니 한동훈이 사과하라면 사과하고 사과하지 말라면 사과 안 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김건희가 이렇게 문자 보낸 게 19일인가 그런데 바로 그 다다음 날이죠. 2월 21일 날 대통령실에서 한동훈한테 야, 너 비대위원장 사퇴해. 요구하잖아요. 그걸 22일 날 한동훈이 나 사퇴 안 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웃기죠.
근데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오늘 기사를 보니까 한동훈이 입장이 나왔어요. 한동훈이 오늘 YTN 나와갖고 뭐라고 하냐. 집권당의 비대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 통로를 통해 소통했다.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도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 아니, 김건희가 나한테 사과도 될까요?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오히려 내가 여러 번 대통령실한테 사과해야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한동훈이가 사과를 막았다.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지금. 김건희는 사과하고 싶었는데 한동훈이가 읽고 씹었다. 대답 안 했다.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려고 하는 걸 못하게 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자기는 여러 번 대통령실한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제 허락을 받고 사과할 문제는 전혀 아니지 않느냐. 전대를 앞두고 제게 타격을 입히고 선동하라는 목적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김건희 이 텔레그램이 나온 다음에 오늘 어제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이 이거 가지고 다 한동훈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뭐라고 하냐.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해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네가 망쳤다 말하고 있고, 나경원은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했다.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고 이제라도 사과해야 한다. 왜냐면 선거 때 김건희가 사과만 했으면 돈 됐을 텐데 너 때문에 사과 안 한 거야, 그 말이죠. 윤상현 검사장 시절에는 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와 332차례 카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됐는데 이 무슨 난데없는 태세 전환이냐. 이렇게 평소에 많이 봤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텔레그램을 씹었냐 비판하는 거죠. 그런데 몇 시간 전에 한동훈이가 KBS에 나왔어요. 사사건건 나왔어. 제가 이것도 봤어요, 일부러. 봤는데 여기서 한동훈이가 분명히 말하더라고요. 난 여기서 말한 한동훈의 입장이 맞는 것 같아. 상식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지금 김건희 그 텔레그램을 공개한 게 누군지 모르죠. 근데 김건희가 했겠지. 근데 이 공개한 프레임이 뭐냐면 그 프레임은 건전한 프레임이 아니다. 이거 마치 내가 사과를 막아갖고 사과를 안 하는 바람에 총선에 진 것처럼 지금 몰아가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지. 왜냐면 자기는 이미 사과를 여러 번 요구했대. 여러 번. 난 사과를 여러 번 요구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왜 김건희 사과를 막겠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죠. 또 지금 공개된 문자를 보니까, 이 카톡을 보니까 이 내용도 굉장히 재구성되어 있고 문제가 많다는 거야.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때 김건희가 나한테 문자를 준 게 맞대. 맞는데 그 문자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내가 지금 사과를 하고 싶지만 어떤 문제들 때문에 사과할 수가 없다. 그런 논조였다는 거야. 한동훈은 그렇게 말해요. 지금 아까 CBS 논설위원은 김건희가 나 사과할 거니까 한동훈 위원장 나한테 입장을 말해달라 얘기했는데 한동훈은 그게 아니고 그 진짜 텍스트 전체는 내가 이래 사정이 있어가지고 사과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한동훈 내가 이 새끼를 왜 비호하겠습니까? 근데 한동훈도 한동훈이지만 김건희와 윤석열 이 두 인간은요. 진짜 문제가 많은 인간인 거죠. 왜냐면 지난번 전당대회에서는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해가지고 유승민 못 나오게 하고 나경원 못 나오게 하고 안철수 협박해갖고 김기현 안 친 거 아닙니까? 너무 노골적인 이 대회 개입이었죠. 근데 지금은 또 누가 개입하는 겁니까? 지금은 김건희가 개입하는 거예요. 김건희가 노골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전당대회에 지금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김건희가. 한동훈 넌 절대 당대표 될 수 없어 하려고 집 핸드폰에 있던 자료까지 공개하면서, 더군다나 그것도 그대로 공개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자기 입맛에 맞게 한동훈한테 불리하게 가공해갖고 공개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난 너무 황당한 게 뭐냐면은 이것들이 하는 짓이 너무 뻔해 보이잖아. 너무 악랄하고 너무 뻔해. 하는 짓이. 아니 어쩌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막 한동훈을 옹호하는 것처럼 나왔는데 하는 짓이 너무 뻔해요. 이런 카톡을 보고 지금 국힘당의 지지자들은 한동훈 나쁜 새끼다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같이 상식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요, 야, 이 카톡을 공개한 이유가 어떻게 이렇게 유치하고 뻔하냐? 이거 누가 봐도 한동훈 욕먹이려고. 야, 너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겸손하게 문자까지 하면서 너를 이렇게 아꼈던 김건희가 겸손하게 너를 높이면서 사과하겠다고 했는데 너 때문에 사과 안 했네? 그런 프레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사과하려면 씨발 지가 나서 하면 되지. 무슨 허락을 맡아. 윤석열 김건희가 한동훈한테 허락 받고 사과하는 뭐 그런 겁니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런데 지금 웃긴 건 뭐냐면 기사들이 안 나오는 게 있는데, 아까 말했지만 이 김규환이가 지금 어저께 CBS 방송에서 공개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김규환과 아까 말했던 같은 패널로 함께 있었던 그 박성태 씨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 나도 들은 얘기가 있다. 근데 내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김건희가 한동훈한테 굉장히 무리한 것들을 부탁을 했다. 무리한 것들을. 근데 그거를 여러 번 부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리한 부탁을 들으면서 한동훈이가 1월달 이후에 김건희하고 문자를 끊었다는 거예요. 무리한 요구. 근데 언론들은 이 얘기는 안 나와. 그냥 한동훈이가 씹었다. 김건희의 문자를 씹었다는 얘기만 나오지, 박선태가 했던 말, 그 당시에 김건희가 한동훈한테 굉장히 무리한 요구했다는 거, 그 무리한 요구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런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한동훈이 되건 누가 되건 뭐 상관은 없는데, 저는 차라리 요번에 한동훈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절대 안 되게 막으려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당연히 한동훈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박지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되게 어렵다 얘기하는데, 한동훈이 안 되고 저는 원희룡이 됐었죠. 원희룡이 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좋지요. 뭘. 한동훈 되는 것보다 오히려 원희룡 돼가지고 저 당이 조금도 변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물론 한동훈 된다고 변하지도 않지만 엉망이 되는 모습을, 엉망되면 뭐 다음 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민주당한테 나쁠 건 없지요. 물론 근데 문제는 정치가 엉망이 되겠지. 이게 우려스럽긴 하지만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 김건희 일당의 익십계라고 쓴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이유예요. 한동훈 지금 당대표 못되게 하려고 당원들한테 배신자 프레임 더 공고하게 하려고 본인만 알고 있는 텔레그램을 내용을 공개하는데, 그것도 한동훈 말에 따르면은 왜곡되게 편집해갖고 공개 아닌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진짜 전당대회 개입이지 뭐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 다 문제가 되고, 특히 김건희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하고 문제하고 있는데, 이 김건희가 직접 전당대회까지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지. 대단해요, 진짜. 국민 눈치를 정말 아주 조금도 안 보는 거야, 조금도. 국민 눈치를 조금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눈치도 안 봐, 아예 그냥. 이 아나무인. 이 뻔뻔한 연놈들, 진짜. 막 욕이 나와,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너무하다, 진짜. 그래서 아직도 일부 사람들은 이게 뭐, 윤석열과 한동훈이 지금 짜고 치는 거다는데, 짜고 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보니까. 진짜로 지금 뭐 피 터지게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난 이거 다 떠나가지고 오늘 초점은 김건희가 어떻게, 김건희가 노골적으로 이렇게 전당대회에 개입하냐.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김건희 따위가 뭔데, 김건희 따위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 방송을 해야 되고 시간을 낭비해야 되는지 정말 머리가 아파요. 어이가 없다. 이게 오늘 김건희가 공개했던 그 텔레그램 관련된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슈 하는 사이에 우리 아모즈 팩토리님, 박찬호 작가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호 작가님이 지금 기자들한테 고소당해가지고 지금 재판에서 지금 뭐 벌금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재판 더 끝까지 가봐야겠지만 하여간 뭐 여러분 나중에라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박찬호 작가님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로운 영혼님 오셨고요. 하별아이님, 또 삼천포 사랑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유로운 영혼님께서 언제까지 우리가 김건희 때문에 신경을 쓰고 살아야 하냐고. 그렇습니다. 김건희가 뭐라고. 김건희 따위가 뭐라고 진짜. 야,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지금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그 미국에서 바이든 때문에 난리잖아요. 바이든이 트럼프하고 토론해가지고 저 진짜 정상이 아니다 해가지고 지금 선거 이대로 가면은 바이든 무조건 지거든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 안에서 그 대선 주자를 바꿔야 한다 그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트럼프가 아니고 민주당에 있는 다른 사람을 바꿔도, 아니 바이든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바꿔도 트럼프보다 적게 나와요. 인기가 없어. 그러니까 바이든의 그런 대체자가 없어요, 지금. 이게 더 문제야. 근데 놀라운 건 뭐냐? 만약에 미셸 오바마가 나오면요, 트럼프를요, 9% 차, 11% 차로 이겨요. 대박. 미셸 오바마가 인기가 엄청 많아, 지금이요. 물론 미셸 오바마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미셸 오바마가,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이 바이든 대신에 나와가지고 트럼프 붙으면은 승산이 약한데, 미셸 오바마가 나오면 트럼프를요 압도적으로 앞서요. 막 9%, 11% 앞선다니까요. 대박. 미셸 오바마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김건희는 지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게, 지가 미셸 오바마 혹은 힐러리 쯤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지 스스로를.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서요? 그래서 이런 짓을 하는 것 같아. 근데 김건희가 알아야 될 게, 김건희 너는 절대로 미셸 오바마, 힐러리 뿐만이 아니라 그 근처도 갈 수가 없죠. 그러려면은 자기 인생을 똑바로 살았어야지. 우선 딴 거 말고요. 석사 논문, 박사 논문 다 표절했잖아. 자기 이력을 다 거짓말로 해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런 인간이 어떻게 힐런이나 미셸 오바마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불가능하죠. 그러면 그냥 조용히 있어야지. 왜 나대 이렇게. 황당한 거예요, 지금. 갑자기 김건희가 이게 나대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미셸 오바마가 다시 막 부각이 되고 있는데, 김건희는 감히 본인이 힐러리나 미셸 오바마 같은 역할을 나도 해야지?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본인이 살았던 인생이 있는데 지 멋대로 어떻게. 그러려면은 인생을 잘 살았어야지, 똑바로. 짜증이네, 짜증이. 예.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